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혼인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됩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 물량의 다자녀 특공 기준, 맞벌이 소득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10,000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늘어 건설사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층 아파트가 많은 노후 택지지구의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원구, 중계, 상계 등 서울 택지지구도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다 보니 청소가 쉬워졌다라는 건데요. 언제나 살다 보면 무언가를 더하기는 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덜어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빼기를 시작했더니 그때서야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게 더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비단 미니멀 라이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조급함이나 짜증, 걱정 같은 것들을 좀 잘 내려놔야 그 자리에 여유 있고 또 즐거운 것들이 다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고민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12월의 첫날 12월 1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12월이면 2024년도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우연찮게 투자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습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공부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들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내용 만나볼 텐데요. 방송으로 내 이야기가 나가는 건 조금 부끄럽다. 그리고 방송보다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먼저 드릴게요. 대표님 부탁드려요. 네.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는 결국은 개발 사업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해가 아마 2024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들도 결국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의 문제들을 꼭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분명히 높아지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업성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업성의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률이 높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금액이 소액으로 들어가 작은 돈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도심권 지역 내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완성 시점에서도 충분히 다른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사업성을 분석해 가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좀 알려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있어서 이 사업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또 혼자 그 사업성을 계산해보고 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또 투자에 대한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다양한 고민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일산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예, 예,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어떤 네, 아파트? 하이파크 시티 파밀리 4단지입니다. 하이파크 시티 파밀리예요. 시티 파밀리의 4단지 아파트에 네, 거주를 네, 하고 네. 계시는데 네네. 지금쯤 한 차례 좀 이걸 매도해야 하느냐, 지금 거주하시는 네네. 집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일산으로 가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파크 시티 파밀리의 4단지 아파트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다고 하셨고 전망이 네네. 궁금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해서.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뭐 거주하는 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제가 2020년에 매수했거든요. 2020년도. 네. 2020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가격이 조금 오르다가 네. 지금은 아마 매수가에서 큰 차이는 안 나실 것 같아요. 매수한 거에서. 네, 많이 그래서 차이 났네요.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상승을 별로 하지 못했던 아파트라고 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해소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좀 보면 네.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선에도 뉴스에도 나왔고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생기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재건축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 뭐였냐면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네네.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데 택지 개발 지구라는 건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산에 접근성이 좋은 새 아파트였다는 장점이었는데 네. 주변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도 많고 바로 얘는 운정신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정신도시의 택지 개발 지구, 신도시에 새 아파트도 많고 아래쪽에 또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일산에 대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면 수요층들은 계속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몰리게 되지 우리 아파트 쪽으로 수요층이 몰리게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네. 때는 가격을 상승을 바라신다면 좀 매도하고 네. 갈아타기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아파트들은 조금 네. 평수들이 크잖아요. 평소가 좀 크죠. 예. 지금 평수 몇 평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46평이요. 46평. 네. 지금 46평이랑 우리 네. 46평과 우리가 운정지구 위쪽에 운정지구만 보더라도 네. 34평 아파트와 가격 네. 격차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더 싸면 싸요. 46평이. 네, 그렇겠죠. 예.
그만큼 가격 격차가 나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네. 그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보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산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다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같은 시기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건 다 비슷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분양가도 비슷했고. 근데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그만큼 입지에 따라서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도 지금 간격이 그래도 조금 적은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시점이 뭐 좀 거주하시는 거 평수 넓은 데서 거주하는 거주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네. 그것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투자 그러니까 가격이 좀 상승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네.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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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그러니까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내가 많은 힘을 싣고 있다 하신다면 한 번쯤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월드마크에 50평, 월드마크 50평 그 매매 쪽으로다가 전세나 매매 쪽으로.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대배도 싹 해놓고 수리를 싹 해놨는데 에어컨도 새로 놓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네들은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임대가 안 맞춰져서 그냥 공실 상태로 두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네. 월드마크 50평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삼각지 바로 앞에. 삼각지역 앞에 용산에 있는 월드마크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삼각지 바로 앞이에요. 네, 50평형대 이걸 지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좀 네. 임대가 잘 안 맞춰져서 이걸 계속 좀 임대를 맞춰 보느냐 아니면 지금쯤 매매를 하느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네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임대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보유 중이신 거예요? 그전엔 그랬었지요. 근데 음. 지금은 그냥 너무 지치니까 네. 그냥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16년 됐어요. 16년 정도 되셨다고요? 근데 계속 매매할 생각을 안 하고 전세만 그 전부터 줬어요.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도 조금 힘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게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거 네. 지금 매도하고 이걸 투자용이라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를 또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없으시고 그거는 또 이제 선생님한테 또 거주는 지금 다른 곳에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주택이 총 2채 있으신 거예요? 네? 주택이 2채 보유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나예요. 지금 한 채 보유 중이신 100곳에 거예요? 전세 살고 있어요. 임대를 거주하고 계신 거고.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우 네. 월드마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가격은 더 상승할 것 같고 네. 근데 상승폭이 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160세대 소규모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이 소규모 주상복합인데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바로 앞쪽에 있는 용산민족공원이라는 공원이에요. 네. 이 공원이 개발되면 우리 네. 아파트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개발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러면 혜택을 볼 기회가 아직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까지요? 용산민족공원이 개발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보유하셔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대우 월드마크가 있는 라인이 한강로 라인이잖아요. 네. 네. 한강로 라인은 이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란 단점을 좀 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용산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이편한 세상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네, 네. 이 아파트 34평이랑 네. 우리 아파트 50평이랑 네. 아마 매매가가 똑 비슷할 거예요. 네, 네.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가 되게 저렴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강로 라인에 있는 주상복합 있죠? 네. 주상복합 지금 나오는 아파트들을 보면 평당 6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한 평당 한 4천만 원 선, 뭐 4천만 원 좀 안 되거나 4천만 원 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가격이 아직 저렴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용산 민족공원이 생기고 그 라인에 우리가 조망권이 공원 조망권이 생기다 보면 네.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네. 예. 용산 같은 경우는 판상형 아파트, 그러니까 용산 이편화 세상처럼 이 네. 판상형 아파트가 공급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산 전체는 공급되겠지만 네. 우리 아파트가 있는 이 한강로 라인 있죠.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네. 이 자리는 판상형 아파트가 공급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상복합들이 줄을 이룰 거예요. 네. 줄을 이룬다는 거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있을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건데 우리 아파트가 단점이 세대수가 160세대에 한 동짜리, 그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아까 보유하신 것처럼 생긴 지가 지금 6, 7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 라인에 신축들이 생기면 그런 단점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들, 여러 가지 장점들, 한강로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을 마주하고 있고 주상복합이 평당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장점들이 결국 우리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 용산을 우리가 되게 용산 지역을 많이 투자하고 용산 지역에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1억 원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어디예요?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으면 네. 그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아파트는 한강과 플러스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용산 민족공원을 끼고 있느냐 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산에 50평 그리고 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 문제, 평수가 넓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거주 비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임대를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거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임대가 쉽게 순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요즘에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관리비를 냈는데 네. 작게 나오더라고요, 관리비. 일단 사용을 거의 안 하시니까 공실 상태니까. 아니, 딴 사람, 살았던 사람한테 제가 음, 친구가 살았었는데 네. 물어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진짜 조금씩 나와. 20 얼마, 30 얼마, 어떤 데 40만 원도 못 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비용들도 결국은 50평대다 보니까 줄어들면 그것도 더 줄어들까는 거주에 대한 내가 유지 비용,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주거에 대한 유지 비용들을 좀 높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임대는 충분히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 부동산 가치도 조금씩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용산을 버리고 더 이상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강남권 아니면 한강변 라인을 접근해야 되는데 네. 지금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아타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제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평가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임대 네. 부분은 아마 곧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부동산 쪽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이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 임대가 안 맞춰서 조금 걱정되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97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부평구 건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대체주택으로 주변에 삼익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부평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보편 건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 아마 사업 시공사 지금 선정 중이거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소규모 정비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분담금 부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소형 평수다 보니까 뭐 30평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이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부평역 주변 지역에 뭐 한 300세대, 400세대 정도 되는 신규 아파트들 가격대를 보면 30평대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억 선 정도에서 형성된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지금 현재 시세에서 분담금 부담하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그렇게 사업성이 뭐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 앞쪽 굴포천 개발 사업, 굴포천을 지금 청계천처럼 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굴포천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주변에 궁전 빌라라든지 주변 지역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높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대체주택 지금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주택을 구매해야지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내가 건우 아파트에 3년 내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내에 매도해야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매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삼익 아파트보다는 주변 지역의 부평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삼익 아파트도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성은 결국은 많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거나 많이 팔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평가됐기 때문에 차라리 부평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규모 단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대체주택을 좀 구입하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주택 혜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대체주택으로 취득할 만한 더 좋은 아파트 추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25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노원구 하계 장미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투자 가치 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하계동 장미 아파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매수 찬성, 좀 중장기적인 매수로 봤을 때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계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용적률 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세대수,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다는 건 결국은 내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비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평수로 다시 옮겨갈 때 분담금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철 역세권이고 동북선 개통에 대한 혜택과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을 단기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찬성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뒷번호 924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택시의 이화마을 건영 캐스빌 아파트 109제곱미터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좀 향후 전망에 문의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평택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아마 거주하시면서 가격 상승 거의 없었을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의 어떤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평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은 이런 개발 호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그리고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주 건접에 업무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뭐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들은 많이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하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지역은 고덕 신도시라든지 뭐 송탄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지제역 주변 지역이 대장주로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과 그 지역은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부동산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같은 경우가 저는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할 지역이 아마 평택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에 가격이 상승하기 좀 힘든 지역이 이하 마을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좀 매도하고 평택 지역 내에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40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대림동의 이편한 세상 아델포레 아파트 66제곱미터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 폭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평대, 그러니까 뭐 대림, 아델포레 같은 경우는 지벨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영등포의 영향보다는 지벨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벨리에 대한 업무 단지 중심의 수요들과 또 새 아파트라는 장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직주 건접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20평대 소형 평수들이 아마 가격 상승 폭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 지역의 학군이라든지 입지적으로 대림 지역,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변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개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가격 상승 폭은 좀 더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평수들의 가격이 좀 제약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델포레 20평대가 30평대를 가격이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평대 가격의 상승은 하겠지만 큰 폭의 상승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거주 목적으로는 보유하시고 가격 상승은 좀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매도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상계 주공아파트 14단지 5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하고 왕십리 인근에 빌라를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좀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투자 가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상계 주공아파트 14단지 그냥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왕십리 근처 빌라를 매수하는 게 뭐 개발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을 매수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왕십리 근처의 빌라 재개발이 확정되어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가셔도 괜찮겠지만 입지적으로 상계동보다는 왕십리 지역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도 괜찮겠지만 그냥 빌라 앞으로 개발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빌라를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상계 주공 14단지를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계 주공 14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 문제 때문에 상계 주공이 잠깐 힘을 좀 못 받고 있지만 최근에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상계동도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면적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합 조건에 상계 주공 14단지, 그러니까 상계 주공 전체 단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계 주공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재건축 사업성이 좀 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상계동 하면 상계 주공아파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결국은 상계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재건축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지역을 보유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으로의 투자 전환은 반대 의견 드리면서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으로 자세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1대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문자 질문처럼 이렇게 빌라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개발 사업, 빌라를 매수하면 개발 사업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상계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이고 빌라를 매수하는 지역은 뭐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 지역인지 아닌지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결국은 뭐냐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발 사업이 확정,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사업은 뭐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대응에서 시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직 시작도 미흡한 지역이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금 곱하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안전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뭐 가격의 차이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내가 입지에서 가격 차이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입지에서 벗어난 다른 입지라고 하면 충분히 같은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 지역 내에서도 이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요? 제가 성수동에 한진타운을 가지고 있는데 네.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 지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아파트인데 네네. 성수동에 위치한 한진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서 이걸 좀 계속해서 살아볼 만한 아파트인지 아니면 한 번쯤 매매를 할 타이밍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행당 한진 얘기하시는 거죠? 행당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지금 거주 중이신데 요 전망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걱정 없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행당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리모델링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율도 많이 한 50% 정도 동의율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근데 최근에 뉴스 많이 보면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이 좀 힘들어 보여요. 이 부분이 힘들다는 내용들 때문에 리모델링 지금 사업 추진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바로 위쪽에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재건축으로 가느냐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조합들이 재건축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상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또 구릉지 있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아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사업성이 높고 리모델링의 전체 서울에서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부분들은 뭐 아마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으로서의 완성도가 완성됐을 때 가치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몇 평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평수가요. 네. 34평이에요. 34평. 네네. 지금 34평 같은 경우는 아마 전고점이 한 14억 대까지 아마 전고점을 찍었을 거예요. 네, 가격대가 맞습니다. 한창 네. 높을 때 한 14억 정도 하다가 지금은 아마 한 1, 2억 정도 빠져 있을 것 같은데 한 12억 정도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전고점은 충분히 저는 다시 도달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우리 횡당 한진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 역세권 지역의 개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또 지하철 초역세권 이제 바로 앞에 지하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이라든지 또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 그러니까 도심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입지적으로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요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수요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매매 거래량보다 전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전세 거주든 매매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집을 사서 거주를 하든 실거주 수요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장점들이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킬 거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아마 플러스 돼서 더 많은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항상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네. 광명에 그 펠리스필 1차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요즘 광명이 재개발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세대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변이 막 이렇게 계속 이제 개발이 되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투자성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실까요? 예, 저는 제가 사는 건 아니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목적으로. 예, 사놨던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광명시에 말씀 주신 펠리스필 1차 아파트를 투자 가치가 네. 있다면 더 가져가고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께 예, 예, 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광명의 펠리스필 1차 아파트 또 2차 네네. 아파트도 있네요. 네, 근데 저는 1차 가지고 1차 가지고 있는데, 계시고. 예, 근데 세대가 너무 지금 작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도를 찾으면서 보니까 예. 98세대 한 동짜리 어, 아파트네요. 맞아요. 한동짜리예요. 네. 예. 지금 광명 14구역,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14구역 완성 그러니까 아파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4구역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붙어 있고 또 네. 앞쪽으로는 저 11구역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11구역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재개발 그러니까 아래쪽에 14구역 뭐 15구역 다 입주가 돼 있고 지금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고 여기 덩달아서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가격은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뭐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매도를 거주하시는 게 하라고요? 아니죠, 이거. 저는 거주를 안 하니까 다른 거주를 데서 하시는 게 하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제가 사실. 결국은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지금 요 아파트 지금 매매가 얼마예요? 지금 아마 한 5억 얼마 정도, 한 5억 중반 뭐 이 정도 되는 것 5억 같아요. 중반 정도. 네. 아마 임대 같은 경우는 한 2억대, 3억대, 3억이 총 안 될 것 같아요.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억 잘 정도. 빠지면 3억 5천, 뭐 3억 뭐 3억 정도면 나가더라고요. 지금 네. 한 2억 5천 정도 투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2억 저한테 5천 그렇죠. 투자면 네. 투자적으로 2억 5천 정도 투자를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저는 제가 뭐 제 입장에서는 한주공 아파트 네. 20평대가 네. 24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투자예요. 네. 뭐 가격대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 5억대 정도, 5억대 정도 매수에 네. 한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되니까 한 2억 네. 5천 이 정도의 투자금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14구역 있죠, 14구역.
예. 바로 앞에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14구역 새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 아파트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가격대가 투자금이 한 3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금액이랑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렇죠. 별 차이 안 그러면 나죠. 네. 지금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하안주공 그리고 광명 네. 14구역의 새 아파트 그리고 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 98세대 네. 펠리스필 1차 아파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매수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이라고 당연히 하면. 세대가 넓은 네, 재건축 그렇죠. 가능한 하얀 다른 우리 주공이나- 아파트가 그렇죠. 순위에 따지면 3등일 거예요. 세 개 중에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 수요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네. 다른 수요들이 그러면 그 우리 아파트도 어쩔 수 없이 수요들이 1, 2, 3개를 놔뒀을 때 3등이라고 하면 수요가 가장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마지막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힘들다는 거. 저희 부동산에서는 매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 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팔기 좋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주 근접이다 뭐 이런 걸 선택할 때는 네. 수요 때문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이 아파트는 이제 막 그러니까 재개발이 재건축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들이 지금 또 크게 말씀드릴 오니까 게 좀 그거예요. 더 우리 있지 주변 지역의 않을까 11구역이든 이런 재개발들이 또 완성된다고 치면 광명 뉴타운이 네. 전체가 완성돼요. 그렇죠. 다들. 전체가 완성된다라고 치면 아, 우리 아파트가 지금 20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20년 차 되면 전체가 완성되면 우리 아파트는 네. 30년 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아파트의 이제 가치가 점점 정리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나홀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지하철역하고 붙어 있어야지만 수요층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역세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좀 그러다 거리가 보니까 있어요. 네. 강면유탄이 완성됐을 때 노후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지하철 역세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다른 지역의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지역과 투자 금액 자체가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수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가 주변에 생겼으니까 인프라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거주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정주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가격이 네네네. 상승할 수 그건 있느냐의 아니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하는 과정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이 크시다면 지금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남양주 다산에 있는 플루리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플루리움 아파트 이건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최초 분양받으셨어요. 예. 네. 그냥 분양받으시고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으신 상황인데 계속 좀 네.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루리움 몇 단지인가요? 3단지. 3단지 보유 중이신 거고 지금 몇 평인가요? 45평입니다. 35평? 45평입니다. 45평. 네. 지금 분양받으셨다고 한 20년 정도 보유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실제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뭐 도농역 역세권 아파트이고 오른쪽에 왼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뭐 주변 지역에 지금 많은 거주의 편리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거주하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앞선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잖아요, 수요. 네.
우리 다산이 위쪽에 다산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에서 네네. 이 지역을 선택할 때 수요자들은 뭘 먼저 선택할까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새 아파트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지역을 선택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도농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울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20년 전에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네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주변 지역이 지금 자꾸 뺏기고 있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벨레선이 들어오게 되면 새 아파트에 지하철 서울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다산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예전에 우리 아파트였던 수요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구리 지역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다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또 위쪽으로 왕숙 신도시라든지 신도시들이 생기다 보면 또 우리 수요들을 또 뺏기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이주를 하는 수요들은 결국은 뭐냐면 수요들은 서울 지역의 가격이 부담되고 새 아파트는 가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장 서울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앞선에 뭐예요?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했으면 45평이랑 네. 34평이랑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평수도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5평이랑 다산의 34평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면 다산의 34평이 훨씬 더 비싸요. 네네.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좀 덜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더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 왕숙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신도시를 생기면서 더 물량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힘보다 그 물량 때문에 가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이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건 결국은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네. 가격이 더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차라리 네. 주변 지역의 다산 신도시의 30평대로 벨레선이 개통되는 지역의 30평대라든지 아니면 구리 쪽에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중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좀 간다든지 이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해두는 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가격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그러면 네.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서울 지역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 중심부에 있는 데를 가고 싶으면 중심부 네. 지역에 재개발이 확정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하는 선택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우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금액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걸 고민해 보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대로 내가 보유해서 가격이 올라갈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더 많이 상승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에 다산이라든지 구리 신규 아파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간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서울 도심권으로 간다든지 이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들과 꼭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의 재개발 투자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틀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중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재개발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확정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의 예정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정지입니다. 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확정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